일본 정부가 매년 한국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실린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을 싣겠다고 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기존보다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세뇌교육으로 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10대들은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칭하며 한국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한국인들이 지어낸 판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커뮤니티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그저 단순한 반항 감정이 아닌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들에게 능욕적인 말을 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능욕적인 댓글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시와 열등감이 섞인 일본인들의 태도는 한국에까지 알려져 간혹 논란이 되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한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또 동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을 기부하고도 한국 대기업들의 부품은 80% 이상 일본에 의존하니 당연한 거다라고 하기도 하며 기부한 국가들의 순위에 제외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태도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샤오미의 광고는 1차 대전 원폭 논란이 되었으며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은 원자폭탄이 그려진 티셔츠가 논란이 되며 일본에서 유명 행사 불참 소식을 통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뒤끝 있는 태도에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유명인은 독도에 관한 발언을 피하거나 분쟁에 관련된 내용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시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비즈니스상 독도는 어느 정도 금기어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들과 유명인들의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카이는 일본에 더 많은 인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런칭하면서 첫 제품을 독도 신발로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보도화로 판매도 많이 되고 좋은 평가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문매를 맞고 불매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일본의 반응이 거세질 때마다 더 진실을 알리며 대응하며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731 부대 7광구 등 모든 세계인이 이용하는 판매처에 태극기가 들어간 제품의 판매와 함께 자료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해외 언론에까지 노출이 되며 그들이 말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진실을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 그렇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용기를 내어 이 기업의 제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도 팔찌를 착용한 전효성 또한 국경일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일본 네티즌들에게 악플로 공격을 당했었지만 3.1절 100일주년을 알리며 독도 팔찌 후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언론에서 라카이 코리아의 독도 팔찌에 담긴 의미를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에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운동을 했던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자국의 역사를 해외에 알리는 라카이 코리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에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기업이 쉽지 않은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누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카이 코리아가 행해온 길은 외롭고 험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업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라카이 코리아에서 태극기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라카이 코리아에서 다시 한번 구독자분에게 손편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보내오셨습니다. 트래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2017년부터 묵묵히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건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진실들이 조금씩 해외에서 언론화가 되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건의사항을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며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보다 저희가 훨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지친 일상에 소소하게나마 힘을 드리고자 비타 500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라며 5,000개 정도의 수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여 가능한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또 지난번 태극기 스티커 이벤트는 계속 발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최근 해외에는 한국인임을 일부러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자 엄지척하며 한국인에게 박수도 쳐주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마크가 새겨진 라카이 슈즈나 태극기 펜던트와 같은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아이템들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분열 현상들, 가정 및 이웃 간의 다툼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C19 사태로 영업 정지와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당하면서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 불만과 삐딱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보면 거의 매일 사회면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무부와 경시청까지 바쁘고 결국 언론을 통해 부탁하고 호소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질서를 잘 지킨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국민성은 무조건 이란과 아베에게 충성하고 맹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행동은 도리어 이해와 가정 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도 생기고 있죠. 전국적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서 경시청에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영업하지 마라, 영업을 하면 가게에 불을 낼 것이다 라는 종이를 붙여서 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63세 남자가 경시청에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에 휴업을 요청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데 영업을 하면 우리를 죽이는 짓이다 라는 종이를 여러 가게에 붙이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영업하는 가게 때문에 C19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 나의 행위는 정의롭다 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시청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다, 처벌하겠다 라고 하지만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의 사도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갑자기 신고 전화가 폭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시청 통신지령센터 110번으로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110번은 신고 즉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긴급 출동에 사용됩니다. 경시청 통신지령센터에서는 사건 사고의 발생 현장과 경찰차의 현재 위치를 바로 지도상에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범죄가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 정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경시청 직통전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경시청 통신지령센터 110번으로 신고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갑자기 증가한 신고 전화의 대부분이 C19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식입니다. 아이치현 같은 경우에는 2월에는 13건, 3월에는 40건, 4월에는 224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저 가게가 영업을 합니다. 지금 둘이 붙어서 밀착 데이트를 하고 있다. 지금 밖에서 몇 명이 놀고 있다 등의 신고가 폭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긴급한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긴급 여부를 먼저 생각해보고 전화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할 지경입니다. 110번 신고 전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것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상담 전화를 많이 이용해주고 가급적 110번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둘이 붙어서 데이트를 해? 라면서 신고를 한다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위험할까봐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눈꼬리 사나운 것인지 정말로 경시청에 저런 신고 전화가 폭주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할 정도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황당할 정도입니다.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런 사회 현상이 이해가 될까요? 사실 이러한 사회 분열 현상은 일본의 가정과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시모토 세이코 담당상은 4월에 가정폭력이 전년 대비 1.3배나 증가했다. 외출 자제 영향으로 생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힘들어하는 부인의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라고 기자회견했습니다. C19 사태로 일본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가정에서 특별정의 급부금으로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C19 사태로 1인당 10만엔 약 114만원을 지급하는데 4인 가정인 경우에는 40만엔 약 458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세대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 가정 내에서 사용 권한과 사용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세대주인 남편은 모두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식이고 부인은 저축도 하고 싶고 생각하는 사용처가 있다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정의 자녀들이 10만엔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니까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각 개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대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주가 흥청망청 낭비를 한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들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횡재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C19 사태로 각 나라마다 특별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일본, 우리는 아베를 믿고 평안하다 라고 하지만 일본의 가정과 사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죠. 연인의 데이트까지 110번으로 신고 전화를 할 정도로 불안하면 아베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것이지 아베에게 충성하면서 왜 가정폭력과 신고 전화로 화를 풀까요? 일본의 국민성은 정말 연구 대상 같습니다.